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병일 입시 컨설턴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고교 학점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는 참 논란도 많고 뭐 말도 많은데 일단 이 고교 학점제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갔을 때 네. 가장 변화됐던 거는 내가 이번 학기에 들어야 되는 시간표를 내가 짜야 한다. 이래서 수강을 신청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나는데요. 그렇죠. 예. 뭐냐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의 3분의 2를 수업을 출결하면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 조건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 이상 출석을 전제로 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렇죠. 그래서 졸업 조건에 학점을 192학점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과목마다 학점이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건 1학점을 50분 수업을 16번 수업을 이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 1학점을 16번 인정하는 이수해야 겁니다. 1학점. 네, 그렇습니다. 그 과목들이 선택 과목이 많은 건가요? 이제 선택 과목이 자유니까 네. 기본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필수 교양 과목이 있었듯이 쉽게 교양 과목들.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올해 입학한 학생들인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 그다음에 그 외에 선택 과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선택 과목이 예전 같으면 다 정해진 과목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면 전공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진로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자기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강좌들이 그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를 선택해서 192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면 192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교 학점제가 소위 얘기하면 대학에서는 F학점 그렇게 되면은 재수강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요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와중에 이 친구가 이거 잘하면 미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상되는 학생들을 과목 담당 선생님이 불러서 보완하는 보완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보충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최저 점수를 보장해주는 그 제도까지 준비가 돼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은데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미리 이미 준비가 나름대로 교육당국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올해 1학년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도가 워낙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소위 얘기하면 시간표가 학교 게시판에 뒤에 이렇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7교시까지 무슨 과목 쭉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1학년 입학한 학생들부터는 자기만의 개인 시간표가 준비돼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이게 뭔지 하는 혼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측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좀 잘 가이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가 정말 학생들에게 그들이 주체적으로 좀 진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좀 더 심화 학습을 잘 해서 준비해서 와라는 그런 학점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겠죠. 이제 획일화된 꼭 주요 과목 중심에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창체 활동이라고 그래서 진로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좀 됐던 거와는 좀 달리 이 기본 수업 아까도 학점 192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정하지 않고 너희가 정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거를 인정받는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다 다른 수업에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3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학생들 현장에서 좀 많이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시행된 지 한 3개월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진 시간표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뭔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쪽에서 보면 네. 어떤 자율성과 적극성은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는데 이거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그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 과목을 바꿀 수는 없죠. 수업은 이수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그 과목 선택에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 심혈을 기울이는 거는 기준은 내가 대학의 전공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그 핵심은 뭐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게 지금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좀 선택하고 2학년, 3학년부터 좀 더 진화되고 심화된 학습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최소한 1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과정 중에는 나의 진로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학년 동안에는 그 제가 아까 대학을 비유했지만 대학에서 기본 필수 교양 과목이라든가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들을 듣고 나머지는 선택해라 이런 것처럼 지금 3학년 학사 일정 계획을 확인해 보면 1학년 동안에는 대부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1학년 과정의 창체 활동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을 지금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1학년 동안에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2학년, 3학년을 잘 해서 대학 갈 때도 좀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네요. 학생부를 보는 순간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어울리는 아이다라는 거를 이 과목 디자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학은 그 아이를 정성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성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학에서 하는 정성평가인데 그 학교마다 특징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배운 아이들을 뽑을 거야 이런 것도 있죠. 꼭 그 과목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선택하면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 공통 과목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듣는 거니까 그거는 너도 듣고 나도 들은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동안에 내가 정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전공 방향에 맞는 과목들을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 여쭤보면은 학교마다 뭐 공통 과목은 있겠지만 특히 이 진로나 융합 과정 들어가면 2학년, 3학년 가서 학교마다 이제 개설 과목도 다르고 또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 과목에 맞는 교사들 수급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지역 간 학교 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없는 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의 차이, 그다음에 인프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 당국에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EBS I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이 EBS 수업을 같이 듣는 것, 동일 과목을 듣는 것, 뭐 이런 것처럼 교과 플랫폼을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거 EBS I를 활용하는 것처럼 다른 그 진로 창체 활동 관련 그 강의를 그것만을 모아놓은 강좌 플랫폼을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형평성 내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입시 컨설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그럼 만약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다.
그걸 통해서 수업을 배우고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영월고등학교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의 한계가 있는 거고 오프라인 수업은 서울시에 있는 학생은 또 들을 수 있는 또 범위 한계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결론은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가 함께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보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교육 당국이 해야 될 일이 그 형평성을 고려한 그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강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고요. 또 하나 혼란이 지금 2028년도 대입 제도죠. 여기서 보니까 이 수능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통합편으로 바꾼다. 내신 체계도 5등급제로 개편한다. 이게 좀 뭔가 지금 고교학점제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상충이라는 게 결론은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모순이죠. 그죠?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5등급제로 전환한다는 거는 우리 학생이 5등급 제도를 채택한 취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소위 얘기하면 상호 간의 격차를 그 경쟁을 조금 그 완화시키는 소위 얘기하면 그 9등급 제도 하에서의 1등급은 4%, 2등급은 7% 이렇게 해서 이제 11%까지 등급 간의 격차를 이렇게 뒀던 거를 5등급제로 전환된다 그러면 1, 2등급을 통합해서 10%까지 1등급으로 두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등급 간의 격차의 문제가 조금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은 마치 이게 경쟁에서 조금 더 그 완화된 거다.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하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 아마 이 5등급제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폐단 아니면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의 대입제도라는 게 그 기본 시험을 보고 본고사를 부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영어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어느 정도를 맞춰야지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이런 것처럼 지금은 5등급 제도라 그러면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변별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변별력의 문제 그 변별력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5등급 제도의 기본 그 교과 성적 수준은 그냥 그거는 기본으로 하되 그러면은 그 이상의 그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발 제도에 대한 부분이 보완되는 일, 이것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많긴 한데 그 답이 또 모시기도 하고 끝으로 좀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제 이런 거 한마디 좀 꼭 조언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제도는 시행됐습니다. 고교학점제 5등급 제도로의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1학년 동안의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기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전공에 대한 확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본에서 심화로 가는 과목 선택을 통해서 192학점을 디자인해라.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